네, 안녕하세요. 바뀌는 입시 기회가 보인다. 2025학년도 서연고 소상한 시리즈 오늘 성균관대 편 진행을 맡은 저는 강북청솔의 강태혁입니다. 네,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전형 계획안 분석인데요. 성균관대학교는 25학년도 내년도에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4학년도 올해 24학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인원은 조금 소폭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명 자연계열 줄고 인문 1명 줄고 이 정도는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전형 방법에는 조금 변화가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추천 인원이 올해까지는 10% 각 학교별 10%까지였었는데 이젠 추천 인원이 15명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 효과를 가져오느냐면은 만약에 학교의 학생 수가 250명 정도였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10%니까 25명 정도가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15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지간한 학교들이 보통 200에서 250명 사이 정도 되니까 추천 인원 자체는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추천 인원 같은 것들이 변화를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연대든 고대든 성대든 다 추천 인원이 이제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 추천 인원들이 사실 학교에서 완전 풀로 전부 다 꽉 채워서 추천 인원을 다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를 일단 하고 어쨌든 추천 인원이 좀 줄었구나 그런 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집 단위하고 수능 최저를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이제 글로벌 시리즈 세계 학교들이 보시면은 최저가 조금 더 높죠. 세계합 6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균관대는 특이하게도 탐구를 탐구한 과목 두 개를 별도로 탐구 1, 탐구 2 별도로 하나의 과목으로 취급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탐구를 하나만 최저에서 반영을 하든지 또는 두 개를 합산해서 이제 평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저를 맞추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엔 탐구 하나를 두 개를 별도로 그렇게 최저에 맞추는데 활용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는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종류가 많죠.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더, 경영, 경제처럼 글로벌자 들어가는 삼형제, 학과, 학고, 소프트웨어까지 4개를 빼면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3합 7 정도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변화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원래 그랬었던 거지만 두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추천 전형 교과에서 최저를 맞출 때 제2외국어 한문으로 한 과목 탐과목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주전공 과목 그 친구들은 이제 제2외국어는 한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문보단 제2외국어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대체를 해주는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천을 받을 때는 고3만 추천이 가능하다. 그래서 N수 친구들은 지원할 수 없구나.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 교과에서 학생부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학생부에서 이 추천 전형 교과가 항상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특히 상위권 학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교과라고 해서 100% 교과만 가지고 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여기 적어놨지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학생부 정성평가 항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인데 정량평가가 물론 대부분입니다만은 정성평가 또한 20%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량평가를 좀 살펴보면 진로 선택 과목하고 전문 교과 과목은 미반영이고 나머지 일반 과목들만 가지고 일단 정량평가를 하고요. 이 아까 평가하지 않았던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전문 교과 과목이라든지 또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등 이런 것들은 학생부 정성평가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평가를 하는구나. 그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균관대 추천을 받아서 교과 전형을 이제 쓰려는 학생들은
그냥 내신만 잘 받으면 갈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성평가 부분이 생각보다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율이 제가 한번 고대편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성평가 항목이 한 20% 정도 들어가는 교과, 전형 이런 것들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정성평가 20%면 진짜 20%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적혀져 있는 20%보다는 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균관대 정도의 이제 상위권 학교를 쓸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원래 내신은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자체는 잘하는 학생들끼리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있는 상태에서 정성평가가 아무래도 변별력이 있을 확률이 높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통합선발 아까 이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모집 인원에서 글로벌 융합학부라는 거 이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인원 변동 없이 10명씩 뽑는데 이 글로벌 융합학부가 뭐냐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일단 학부 선발로 뽑아요. 뽑고 나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그다음에 인공지능 융합,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다 융합이 들어가죠. 끝에 다 융합이 들어가는데 요 세 개의 트랙에다가 2학년 때부터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이쪽 트랙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구나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균관대만의 이제 특수 학과들이 좀 있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하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이 두 학과는 삼성하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학과들이니까 계약 학교로 저렇게 있고 그리고 글로벌 융합학부로 다양한 융합 학문 트랙 배울 수 있는 저렇게도 선발을 인문 자연 나누지 않고 통합으로 선발을 하고 있대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학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학종이 명칭에 좀 변화가 있어요.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형 세 개의 전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에 성균관대 이제 입시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이라는 두 개의 대표적인 학종 전형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계열 모집이 융합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고요. 탐구형은 이제 원래 학과 모집이었었는데 이게 탐구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두 전형이 명칭이 바뀌었구나인데 이 성격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냥 이름이 뭐야 왜 융합형도 있고 탐구형도 있고 뭐가 다른 거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탐구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영재과고, 특목 자사고 이쪽 친구들이 아무래도 탐구형 예전으로 지금 학과 모집인 거죠.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추세다. 그게 이제 2025학년대도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계열 모집하고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했었던 전형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차이점은 보시다시피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고요.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차이인데 단 여기서 면접이 있냐 없냐의 유무로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면접이 탐구형에서 있는 게 모든 학과에 다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복잡해지는데 결론적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융합형하고 탐구형 둘 다 원래는 면접이 없는데 탐구형만 면접이 있긴 있는데 무슨 학과? 교육학과, 한문교육학과,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그 다음에 의예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과죠. 의예과까지 이렇게 학과들을 5개 학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을 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접도 보시면은 3배수, 5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배수도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면접을 보는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 좀 많은데 여기서도 1단계, 2단계로 당연히 나눠서 뽑는데 1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학과 중에서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3배수 정도 내외로 선발을 하고요. 1차에서 의예과만 5배수로 선발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구형에서도 그 외의 나머지 학과는 전부 면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해서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학년도, 올해 2024학년도부터 신설이 된
전형이죠.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이제 이름 그대로 과학인재를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인문은 선발을 하지 않고요. 자연 계열로만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24학년 돼서 내년도 넘어갈 때 인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0명 정도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꽤 많이 숫자가 좀 줄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것 또한 과학인재 전형 또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일단 7배수, 배수가 좀 많죠. 7배수를 일단 걸러놓고 2배수에서 1단계 70, 그리고 면접 30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성대 학종에 3개가 있대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학인재 전형은 문과 친구들, 인문 학생들은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의 전형 모두 다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는 전부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면접의 유무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일반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어느 전형이어도 사실 면접이 없다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과학인재 전형하고 탐구형에서 일부 교육 관련된 학과들하고 의예과만 면접을 보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는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만 일단 뽑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올해까지 학과 모집으로 뽑고 내년부터 탐구형으로 뽑는 탐구형 같은 경우에 그냥 완전 일반고 학생들이 입결만 보고 쓰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확실히 뭔가 특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원서 지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논술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자, 인원은 문이과 각각 조금씩 인원이 줄었고요. 글로벌 융합 학부 10명씩 뽑고 있습니다. 논술 100 내신 없이 논술 100으로만 뽑고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또한 원래 이제 과학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여담으로 그쪽은 다 없어지고 이제 수리 논술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가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게 이거저거 막 써 있는데 글로벌 융합 학부를 포함한 뭐 인문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런 계열자 들어가는 학과들은 그 학과들은 3합 6의 최저를 맞추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약대 포함해서 약대하고 글로벌 시리즈 있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등등 이런 글로벌 들어가는 학과들, 성대에서 이제 소위 이제 밀어주는 학과들이 포함되어서 약대까지 여기까지는 3합 5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3합 6, 3합 5, 3합 4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3합 4가 아니라 제가 밑줄을 써놨습니다. 탐구, 과학 탐구 2개가 평균입니다. 평균. 나머지는 다 1개씩인데 여기만 탐구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의대만 특히 최저가 3합 4인 것도 있지만 탐구가 2개 다 보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우리 추천형 교과 마찬가지로 탐구 하나하나를 별도로 지급을 해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성대 논술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시 전형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2025학년도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성균관대가 25학년도로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제일 큰 변화가 다군 신설이죠. 다군 신설. 물론 다군에 신설된 학과 자체가 2개밖에 없고 그 인원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뽑지 않다가 갑자기 뽑기 시작하는 건 꽤 많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다군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중앙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원서 조합이 나군에 이제 서울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군에 연고대 중에 하나를 쓴 다음에 다군에 좀 아쉽지만 중앙대 그냥 하나 써서 붙어버리고 이런 조합을 보통 많이 썼었는데 이제 서울대 쓰고 연고대 쓰는 친구들이 성대라는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긴 거여서 이제 아무래도 중앙대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근데 다군 성대 쪽으로 쓰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단 이제 인문이든 자연이든 간에 중앙대가 아니라 그 위로 가면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성대 위로다가 다군에서 넘어갔을 경우엔 뭐 메디컬로 가야 되고 문과도 사실
다군에서 성대 이상으로 또 가려면은 결국 한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인하고 경쟁이 붙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중앙대와 이제 결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또 하나 독특한 게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제는 각각 세 개의 군에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원소 조합이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리즈 삼형제를 다 가나다 군에서 하나씩 다 쓰는 3글로벌 조합이 뭐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쓰는 학생이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많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세 개 다 글로벌을 써버리는 조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지능형 소프트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밤에 하나 쓰고 이런 조합도 성대 세 개를 다 쓰는 조합이 이제 가능해졌구나. 그리고 중앙대랑 다군에서 아무래도 경쟁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 정시 모집에서 또 큰 변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점수를 A하고 B로다가 따로따로 산출한 다음에 더 높은 점수로 원서를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모든 걸 퍼펙트하게 잘 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성대를 쓰지 않고 아무래도 서울대나 메디컬 또는 문과 인문으로 썼을 땐 서영고 라인 아마 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성한 라인부터는 무언가 하나 점수가 조금 못 본 과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라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네모칸을 쳐놨죠. 이게 뭐냐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 다 40%인데 혼자만 자 A 글로벌 융합학부하고 인문과학 계열하고 등등 계열자 들어가는 그쪽 학과들 또는 학부들이 있는 그쪽에서 수학이 여기만 25로 A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학을 조금 못 본 친구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더 열어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국어 또한 반대로 이제 국어 한번 볼게요. 국어도 보시면은 다 뭐 35%, 30% 이런데 자연과학 계열하고 전자전기공학부하고 등등등 있는 이쪽에서 보시면 하나만 A 전형에서 A식 산출 방식에서 거기만 국어가 또 2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하나 이제 비율이 낮은 게 있다는 거는 학교의 이제 의도가 그런 것이죠. 국어를 조금 못 본 친구들아 울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렴. 이렇게 문을 하나씩 더 열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학이 40, 40이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잘 봤으니까 이 40, 40일 때 쓰면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써보면은 수학 잘 본 친구들이 알아서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리하려면 남들은 다 불리한데 나 혼자 유리해야 유리한 거지 다 유리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그 유리함이 오히려 불리함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뭐 하나 조금 못 본 과목이 있을 때 A, B 참고하셔서 그쪽으로 원서를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선택자라고 하면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는 아직 계획안상에는 표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여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독특하게도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보통은 영어 같은 경우에 비율로 넣던지 아니면 가산점, 가감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독특하게도 등급별로 변표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발표되는 내용을 나중에 추후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정시 모집 다군입니다. 다군 보시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군만 두 개를 따로 빼놨어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경영하고 글밤에 두 개 학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이제 A하고 B로 유형을 나눠서 점수 이제 유불리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는 점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내가 수학을 잘 봤으니까 B 그리고 글밤에서 A, B로 선택한다 라는 그거보다는 내가 수학을 조금 못 본 친구들이 A로 조금 몰리겠다 이 판단을 하고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이 문과 학생인데 글로벌 경영을 쓰고 싶을 때 수학은 조금 못 보고 국탐을 좀 잘 봤다 국어 탐구를 좀 잘 봤다라고 하면 A를 아마 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모일 수는 있겠죠. 물론 요거는 뚜껑은 까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보실 때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한테 불리하지 않은 전형, 이 차이를 조금, 그 뉘앙스 차이를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쓰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 중요한 건 A가 됐든 B가 됐든 바뀌지 않는 거는 영어랑 한국사는 어쨌든 다 똑같다. 영어 다 10% 변표로 비율로 다 들어간다. 한국사 감점 적용 똑같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군만의 특징인데요. 다군만의 특징인데 탐구도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독특한 점인데 탐구를 만약에 뭐 원점수 기준으로 50점, 38점 이렇게 맞아버리고 또는 뭐 50점, 20점 이렇게 맞아도 50점 맞은 한 과목, 그게 100분위가 99가 뜨든 100이 뜨든 얘를 가지고 변표를 돌려서 얘를 원서 넣을 때 점수에 환산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 같이 보면은 탐구 반영 비율이 그래서 30, 20, 30, 20, AB 다 30, 20, 30, 20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탐구를 하나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 100분위가 상당히 높은,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이 와 있을 거여서 저 비율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왜냐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되게 잘 보고 하나만 이제 망한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다 잘 본 하나가 퍼펙트한 탐구가 퍼펙트한 상태인 애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는 저게 30을 보든 20을 보든 어쨌든 유불리가 크게 없고 다 같이 탐구 하나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와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글밤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가나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또한 과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표기가 안 돼 있지만 변표의 뭐 몇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는 이제 감점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정시에서든 수시에서든 3등급 또는 4등급까지만 맞으면 대부분이 크게 감점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대도 마찬가지구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시하고 정시 모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형들 그리고 특징하고 변동사항 같이 알아봤는데요. 특히 성대 정시 전형이 정시 모집에서 꽤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고3이 되는 올해 고2 친구들은 미리 파악을 하시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서강대, 한양대 편도 같이 한번 보면서 서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